안녕하세요. 동호회 집의 황병찬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시기 어려운 외국계 업무를 많이 하시는 회계사분을 모셔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법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박민지 회계사입니다. 혹시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할 건지, 설립 절차, 본사에 하는 리포팅,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본사에서 감사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업무까지 이제 일괄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부터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다 도와주시는 건가요? 네. 신기한 업무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국 회계사도 있으시지만 또 미국 회계사도 제가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혹시 그렇게 취득 과정이나 이렇게 좀 네. 커리어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2009년에 3일 회계법인이 제 첫 직장이었고요. 법인에서는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존슨존슨이 제 클라이언트였는데 클라이언트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인더스트리에 가서 또 외국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추후에 이런 일을 하는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존슨존슨에서는 어떤 직군이셨나요? 저 회계 세무 담당자였어요. 감사 받을 때 서포팅하고 세무조사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재직 중일 때 세무조사 대응하고 본사에 리포팅도 하고 그런 업무였어요.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4년 정도 4년? 했었어요. 4년 만에 세무조사까지 겪으시고 이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네. 원래 한 10년 다녀도 겪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그리고 외국에 다니셨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미국에 거주를 하는 동안 미국 금융회계사를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뒤에는 또 호주로 이사를 가게 돼서 호주로? 네, 호주에서는 EY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호주 EY에서? 네. 와 그러시군요. 네. 거긴 얼마나 일하셨어요? 거기서 2년 정도 일했어요. 2년 정도? 네. 호주 네, EY에서는 네, 어떤 그렇죠.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3일에 있을 때 이전 가격 팀에 있었어가지고 동일한 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 호주 이전 가격팀? 네. 그거는 한국이랑 좀 법이 또 다른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이전 가격은 이제 OECD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한테 되게 유리하긴 했죠. 한국에서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쪽 이제 국세청 ATO에서 레귤레이션을 또 내보내거든요. 그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비슷해요. 이전 가격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국외 특권자 사이의 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국외, 그러니까 호주의 기업과 그러니까 호주 바깥에 있는 특수관계자의 그래서, 가격을 네, 한국에 있는 현대차랑 동남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해외법인 거래 가격을 결정해주는 그걸 왜 결정하나요? 왜냐면은 양쪽 과세 당국이 다른 입장일 수 있잖아요. 싸게 팔면 한국에서 세수를 더 가져가는 거고 비싸게 팔면은 한국에서 세수가 낮아지는 거니까 양쪽 과세 당국의 입장이 다르니 이걸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상 가격을 정해주는 개념이에요. 로컬 회계법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외국계 인바운드 업무를 위주로 많이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업무를 할 때 뭐 업무 플로우 같은 게 있나요? 처음에 일을 하게 됐던 대표님들이 소개해 주시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소개로? 네, 소개. 내가 인바운드 했던 외국계 이제 기업인데 여기서 하니까 좀 괜찮다. 네, 그래서 또 대표님들끼리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하고 계신 업무가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수임이 되고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세 가지 방안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로 설립을 하느냐. 그 세 가지가 혹시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를 할 목적으로 1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의 신주 또는 기존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법률을 적용을 받고 이렇게 성립된 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법인의 지정과 연락사무소는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요. 외국한 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지정과 연락사무소의 차이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갈리죠. 지점은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은 불가능하지만 시장조사나 마케팅 업무 등은 가능하고요.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 사실 법인세 납세 의무도 다르고 세제 혜택 적용 여부도 다르고요. 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고 지점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고 그런 것들이 형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 진출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런 설립 형태부터 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의 형태에 따른 차이점을 모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목적 적합한 형태로 설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한테 비자 형태가 다르게 나가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근로자한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일할 거라서 외국인한테 이제 워킹 비자를 주셔야 되는 거면 이제 이 형태로 들어오셔야 되고 뭐 그런 거에 차이점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정은 이제 회사에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진출 목적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을 저희는 모르니까. 법인으로 할 건지 지점으로 할 건지 네. 마케팅 주사만 할 뭐 영업소인 건지 맞아요. 그거를 어쨌든 결정을 해가지고 네. 네, 법인 형태 결정을 해주고 네. 거기에 따라서 또 설립도 해주시는 건가요? 만약에 법인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저희 상법상 유한 책임이사, 부한 책임이사 있잖아요. 부한 책임 제외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 책임회사 중에 어떤 형태로 또 설립하실 건지 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결정이 되면 설립 절차를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유한 책임회사인지에 따라서 같이 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설립 등기 절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전히 업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법무사 사무소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법인 형태에 따라서도 어쨌든 네. 다 장단이 다르니까 그쵸? 그것도 이제 좀 상담을 해주고 네, 설립 거기에 따라서 또 네, 설립도 해주고 네. 그리고 설립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부키핑하고 본사가 되게 요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외국계는. 그래서 또 리포팅 형식도 다 다르고 텍스는 여기에 보고해야 되고 회계는 여기에 보고해야 되고 이런 회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리포팅 패키지도 저희가 같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럼 이게 법인 설립을 한번 같이 하면 사실 그 네. 회사랑 한국에 있는 이상은 끝까지 어떻게 보면 기장도 하고 맞아요. 하겠네요. 거의 안 바꾸시죠. 설립을 어디선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고 오신 경우에는 사실 본사랑 커뮤니케이션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좀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는데 설립할 때부터 계속 디스커션 했던 회사들은 그 릴레이션십 계속 이어져 왔으니 잘 안 바꾸시죠. 그 장기 고객을 사실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이거는 네. 단발성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이어질 수 이어질 있는. 수 있는. 그럼 계속 축적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런 능력 있는 회계사분을 모셔가지고 재밌네요. 또 이런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도. 최근에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계 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좀 투자 범위가 커지면서 그럴 때 좀 이슈 사항들이 있나요? 최근에 뭐 한국 법률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상? 설립 형태에 따른 절차상 서류가 다르잖아요. 그 서류를 본사에서 준비만 잘 해주시면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설립은 없었고요. 다만 한국의 대표를 외국분으로 하시는 경우에 서명받아야 될 게 되게 많고 공증받아서 들어와야 되는 서류가 많은데 그분이 출장을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서명을 받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런 설립 절차가 되게 지연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회계사님도 혹시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요? 저는 지금 로컬에 와서는 출장을 많이 가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오세요. 아 한국으로? 네, 본사에서 뭐 오셨을 때 만나면 되지 저를 굳이 부르시진 않으니까. 그러네요. 네. 어차피 한국으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네. 본인들도 실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직접 네. 방문을 하시는군요.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용역이네요. 그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외국에 출장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오시면 좋죠. 아, 출장이 많지는 않다. 이것도 네.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점인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일도 이제 굉장히 좀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일하시면 좀 힘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떨 때 좀 힘드신가요? 클라이언트랑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지시는 경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남길 수는 없잖아요. 이메일이나 뭐 문자로. 분명히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을 다 진행하고 났더니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하실 때 증인도 없고. 그쵸, 네. 맞아요. 네. 야 그건 진짜 힘들긴 하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업무를 또 빠르게 진행될 때도 많으니까 네. 뭐 회의를 하거나 구두회의에서 뭐 회의록을 사실 다 정리하지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들을 어쨌든 듣고 아니면 통화를 해서 빠르게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서 왜 이렇게 했냐 약간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또 일어나서 있으시죠? 많죠. 분명히 다 설명을 하고 이제 C로 진행을 했는데 C도 어차피 이제 A, B, C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하고 네. 근데 C도 결국엔 단점은 있으니까 그게 실제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했냐 책임 져줘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럼 또 힘들 때가 있긴 하죠. 외국계 기업은 그래도 조금 덜 하지 않나요? 그래도 여전히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아 이게 역시 쉽지 않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는 웬만하면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일로 미팅 메모를 보내고 회의록까지는 아니지만 컨펌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세금으로 이어지거나 할 거라고 생각이 되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쭉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좀 느꼈을 때는 되게 높아 보여요. 저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고 예측 가능한 집단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거 자체로 제가 직업이 되게 회계사라는 직업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1월에서 3월은 너무 힘들지만 그렇죠. 어쨌든 비시즌에는 또 여유가 있고 출퇴근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뭐 자리를 비우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육아를 병행하는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에요.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조절하면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네. 만나시는 분들이 조금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가 진짜 사실 엄청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부분의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래도 이제 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하시니까 인생에서 좀 네. 좋은 면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우기는 분들이 잘 없죠. 이제 네. 있을 수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외국계 인바운드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회계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험생 분들이라면 이 업무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접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사실 현대 자본주의에 오면서 사실 회계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들이 굉장히 사실 폭넓게 가고 있잖아요. 다양한 업무에서 회계가 필요해지고 회계사분들이 필요해지고 있으니까 다들 다양한 면에서 또 활동을 해보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